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23번째 유럽을 유랑하는 살인 화물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3번째 주제는 32년 동안 이어진 변태살인마의 범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독일에서 시작된 변태살인 범죄.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변태,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어쩐지 우리와는 다른 인간의 종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 역시 그런 케이스로 여자의 머리 냄새에 눈이 뒤집혀서 성적인 흥분과 함께 살인을 저지른 아주 특이한 변태 사이코패스 살인마입니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하나로 통일되기 한참 전인 1959년 7월 1일 동독의 작센주에 위치한 오엘스니츠에서 태어난 폴커 에케르트는 이후 인근 도시인 프라우엔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는 다음 날 어느 날 여동생의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그 인형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도중에 성적인 흥분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케르트는 그날 이후 그 인형과 어머니의 가발까지 다락방에 숨겨둔 채로 머리카락에 대한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의 성향 때문이었는지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이른 9살에서 10살 나이에 사춘기를 겪으며 성조숙증을 앓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런 증상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케르트는 자신이 비정상적이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혼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자신만의 망상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14살이 되던 해에 그의 부모는 극심한 갈등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시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아파트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에케르트의 성격 역시 무척 비뚤어지게 되었는데 결국 15살이 되면서 첫 번째 살인을 벌이게 됩니다. 1974년 5월 7일 그는 동급생인 실비아 운터도르페를 자신의 집 다락방으로 유인을 했고요. 커튼 끈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목에 끈을 걸고 문 손잡이에 그녀의 살인을 자살로 위장하였으며 실제로 판결도 그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범행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때 판사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15살짜리 이 실비아 운터도르펠이 자기 집도 아니고 어떤 다른 남자 동급생 반 친구가 되겠죠. 반 친구의 집에서 문 손잡이에 목을 걸고 자살을 한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자살을 할 거면 자기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낯선 다른 곳으로 가든지 하는데 친구네 집에 가서 자살을 했다. 근데 이걸 그렇게 판결도 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자신이 공격하기 적당한 여성을 찾아서 밤거리를 배회하던 그는 1977년 밤거리에서 한 여성의 목을 조르다가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8살이었고 단순 성추행 정도라고 판결이 돼서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죠. 에케르트는 이후에도 약 30건 이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 여성들의 목을 조르면서도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찰 역시 수사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독일을 벗어나 유럽을 무대로 범행을 저지르다. 끊임없이 프라우엔 지역에서 자신의 번태적인 성욕을 채우던 에케르트는 1987년 겨울 16살의 소녀 클라우디아를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는 클라우디아의 목을 졸라서 기절을 시켰고요. 그녀의 머리카락을 통해 자신의 비뚤어진 성욕을 채우게 됩니다. 에케르트가 자리를 떠나고 정신을 차린 클라우디아는 자신을 공격한 남자의 초상화를 그렸고 이것을 경찰에 제출합니다. 경찰이 이 몽타주를 배포하면서 범인을 쫓기 시작했을 때 한 남성이 그 초상화를 통해서 에케르트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됐죠. 그는 사실 에케르트가 처음 체포되었을 당시에 그와 상담을 했던 정신과 의사 네도필 박사였습니다. 네도필 박사의 제보로 에케르트를 체포한 경찰은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요. 재판을 통해 에케르트는 12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형의 절반 이상을 채웠던 에케르트는 1994년 7월 가석방 심사를 통해서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는 바이에른주 북동부 도시인 호프로 이주를 해서 트럭 운전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직업을 새로운 범행의 도구로 삼게 됩니다. 그는 업무 특성상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이때 각국의 성매매 여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에 대한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유럽 각국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2001년 6월 25일 프랑스 서부의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21살의 나이지리아 출신 샌드라 오시포가 프랑스 보르도에서 교살되어 발견이 된 겁니다. 2001년 10월 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에서 발견된 베아트리즈 이자벨은 당시 겨우 24살이었습니다. 이자벨 역시 성적으로 유린당한 뒤 교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5일 이탈리아 레자토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또 발견이 되는데 수로에서 발견된 이 여성은 가나 출신의 24살 갈리였습니다. 2005년 3월 1일 이번에는 27살의 러시아 출신 마리아 베셀로바도 스페인 북부의 외딴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요. 2006년 10월 2일에는 28살의 폴란드 출신 여성 아그네스카 보스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들 모두는 에케르트의 변태적인 성욕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이었죠. 에케르트는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고 있던 이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고 화물차로 유인한 뒤에는 손과 발을 묶어서 제압한 뒤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교사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악마라고 진행했던 에케르트. 2006년 11월 2일에는 스페인 카탈루냐 주에서 20살 밖에 되지 않은 불가리아 출신 밀레나 페트로바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뒤쫓던 경찰은 CCTV를 통해서 벌거벗은 피해자 옆에 서 있던 트럭을 주목했고요. 카탈루나 경찰은 즉시 신원조회를 거쳐서 트럭의 주인이었던 에케르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마침내 2006년 11월 17일 독일 베셀링이라는 도시에서 에케르트가 체포가 됩니다. 경찰은 에케르트의 트럭과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이 과정에서 밧줄에 목이 맨 채 괴로워하는 여성들의 사진 여러 장과 머리카락 등이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사진에서 확인된 여성은 50여 명이 넘었지만 이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 또는 불법 성매매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어려웠고 결론적으로 에케르트는 시신으로 발견된 6건의 살인에 대해서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경찰은 이들 외에도 최대 19건의 살인 사건과 에케르트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케르트의 범행을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에케르트의 자백만이 여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에케르트의 자살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던 2007년 7월 2일, 에케르트는 바이에른주 바이로이트의 수용소 감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는 커튼을 올가미 형태로 만들어 TV 거치대에 묶어서 목을 메었고요.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법에 의한 처벌을 받기 전에 그는 비겁하게도 죽음으로 도망을 친 거죠. 그는 죽기 전에 유서를 써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959년 7월 1일 7월 1일 아침 나는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항해를 시작했다. 그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었고 그 후 나는 살아있는 것이 미안했다. 이 세상에 악마를 데려온 것이다. 자, 이렇게 스스로를 악마라고 표현했던 에케르트는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여러 여성들의 실종 혹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닫고 비겁하게 죽음으로 도망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살해한 이 변태 성욕의 사이코패스 살인마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용기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